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1년 전 이혼을 한 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입소문으로 퍼져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인생 역전이 되어버린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제가 사업만 하면 망해버리니 저하고는 못 살겠다고 매일 저를 들들 볶다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더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인데다가 제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으니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등기로 보냈더군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혼 서류만 보냈길래 어이가 없었지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아내와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제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를 만나러 나가보니 그 예뻤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 노숙자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비족 같은 양아치를 만나 제가 줬던 돈도 다 빼앗기다시피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한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믿었던 남자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뱃속의 아이는 못 키우겠다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바람 피웠던 것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줄 수 없기에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뱃속에 아이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아이가 있으니 조그마한 아파트와 아이 낳고 일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당신같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남자가 없는데 왜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앞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사는 예쁜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대 초반 정도 돼 보였고 제 눈에는 표현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베이글녀 스타일에다가 약간 요염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간혹 그 집에는 남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있긴 한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베일에 쌓인 앞집 여자입니다. 저는 앞집 여자 생각에 잠 못 이룬 날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혼자만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그 여자와 자주 마주치기 위해 앞집 여자가 자주 나오는 시간을 체크해 두기 시작했고 아이가 등하원할 때 학원 갈 때 매일 그렇게 나오는 시간이 5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앞집 여자와 마주치기 위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집을 나와 인사를 하였고 쓰레기 버릴 때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한 다음 자연스럽게 나와 무거워 보인다며 들어주기도 하며 살짝 손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통기를 내보니 앞집 여자와 100번 정도 마주치게 되었고 요염한 앞집 여자는 제 작전을 눈치챈 듯 은근슬쩍 저를 보며 그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앞집 여자는 잘생기고 친절한 제 모습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에게 저기 제가 착각한 거라면 죄송한데 아무리 봐도 일부러 저 나올 때 맞춰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전에는 여기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들 등하원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나올 때마다 얼굴도 좀 콕콕 찍으시잖아요. 일부러 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는 거죠. 그쵸?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어차피 들킨 거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에 너무 예쁘셔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연락처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테고
왠지 저랑 이야기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친해지다 보면 술 친구도 할 수 있고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본인은 눈이 높은 여자라서 아무하고 안 만나는 데다가 말도 잘 안 섞는데 제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재미있다며 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웃는 모습은 처음 봐서인지 너무 예뻐 보였고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름을 물어보았고 턱 빠지겠어요. 앙하고 담으세요. 저 원래 제 이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주는데 김미라예요. 왠지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지낼 거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하고 거침없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좋더군요. 저 역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갑자기 미라 씨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자기 번호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래 훔쳐보지 말고 당당하게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을 해주었고 거침없는 미라 씨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혼자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연락처도 주고 받았으니 기념으로 술 한잔 하자면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았고 1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말을 하니 밤 10시 넘어서 아이 재우고 저희 집으로 올 테니 술상을 준비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속전속결의 전개라 당황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도도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였던 미라 씨가 이렇게 쉽게 나에게 넘어오다니 제가 여자를 꼬시는 능력이 있긴 있나 봅니다. 집으로 들어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미라 씨가 오기로 한 그 시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앞진 여자 김미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갖고 싶은 욕망일까? 미라 씨를 오늘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오늘은 술만 마시고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후 하며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빨리 먹은 음식에 취한다고 일단 한 달 후로 디데이를 잡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관계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라 씨가 먼저 요구하면 저도 못 참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생각하고 저 혼자 미라 씨를 생각하며 설레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도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머 오빠 이따 만날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연락처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몇 시간 후에 오빠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내 생각하고 있었나 봐. 오빠 목소리가 이미 들떠 있어서 다 티나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죠. 얼굴은 되게 남자다운데 성격은 되게 귀엽네요. 늦지 않게 갈 테니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떨리는데 막상 만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돌변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사는 집이라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미라 씨를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하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라 씨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집에 있는 음식들과 모든 술을 다 꺼내 미라 씨와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20분쯤 현관 벨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총알같이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미라 씨를 보고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봐왔던 미라 씨가 아니더라고요. 검은색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쭉 뻗은 각선미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웠고 평소에는 늘 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그렇게 예쁜 모습을 가진 여자인지는 몰랐거든요. 얼굴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연하게 했는데 그 모습이 더 예뻤고 섹시하면서 지적이고 청순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 역시
평소와 다르게 머리카락을 질끈 뒤로 묶었는데 그 모습 역시 정말 예뻤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미라 씨에게 지금까지 봐온 미라 씨의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어요. 아, 부끄럽게 오빠 고마워요. 원래 그런 말 결혼 전에 많이 듣긴 했어요. 오빠가 여자 얼굴 볼 줄 아는구나 하며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여자한테 윙크를 처음 받아봐서 저도 모르게 미라 씨 앞에서 바보같이 해벌레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 더러워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괜찮다며 집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두 손으로 미라 씨의 손을 꼭 잡으니 미라 씨는 손을 빼지도 않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쭉 지켜봤었어요. 워낙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한 번씩 매너 있는 모습이 눈길이 저도 몰래 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다가와 주지. 제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놀라지 마요. 오빠는 왠지 남성미도 넘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만 하다가 오늘 처음 연락처를 주고받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남자 집에 들어와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미라 씨는 정말 대담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여자는 처음이네요. 뭐 솔직히 저는 제 능력이 좋다고 자부하긴 하지만 그건 상대마다 다르니까 미라 씨께서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맞받아 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긴 했지만 여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훅 들어온 건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식탁에 앉아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 하는 건 이름뿐이니 각자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저에게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편한테 받았던 위자료로 살고 있는데 쇼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그 많았던 돈은 2년 만에 바닥 나버렸다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몇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아줌마라고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이제 곧 생활비가 바닥이 나기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술김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저는 30대 중반이 넘었고 현재 잘 나가는 사업가이며 1년 전에 이혼한 터라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어서 돈을 버는 족족 쌓기 바쁩니다.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될 정도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 노후 걱정까지 안 해도 되는 데다가 내가 좀 먹여 살릴 정도의 재산이 충분히 있는 남자입니다. 하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재수없네요. 그만한 돈 쓸데없으면 저한테 좀 쓰시면 안 돼요? 하고 말을 하며 가진 거라고는 아파트뿐이라서 돈을 쓰기 위해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급매물로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쓸쓸하게 말하는 미라 씨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미라 씨를 봐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라 씨와 저는 10년 이상을 만난 것 같은 연인 같았고 미라 씨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마다 요염하고 도발적인 모습의 제 이성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나봐왔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묘한 기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손을 뻗어 미라 씨의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첫 만남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미라 씨와 저는 더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술을 이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는 술이 정말 센 건지 분명 제법 마셨는데도 끄떡 안 하더군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하기 시작했고 미라 씨에게 그 아파트를 나에게 팔라고 했더니 어차피 팔려고 내놨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 나한테 팔고 어디로 갈 거야? 받은 곳 있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놓으며 질문을 했더니 갈 곳이 없으니 원룸 하나 얻어 아이 키우며 아파트 판 돈은 생활비와 교육비에 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하고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돈 많은 영감을 만나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는 미라 씨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미라 씨에게 그 아파트 팔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도 서스럼 없이 하길래 제 제안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화를 내며 평소 얼굴은 마주치는 사이였고 연락한 지는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돈 거는 아니지 않냐며 집에 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라 씨를 붙잡았더니 미라 씨는 저를 뿌리치다가 밑에 있는 신발에 걸려 그 자리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고 중심을 잡지 못해 저도 모르게 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그 시점을 계기로 연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와 미라 씨는 그 이후로 보통의 사람들처럼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하였고 저는 미라 씨에게 그 집을 미라 씨 명의로 계속 갖고 있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미라 씨가 쓰는 생활비는 따로 원하는 대로 주기로 하였으며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게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라는 제게 자기가 남자를 잘 본 것 같다며 고맙다고 울먹이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라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자신의 아이가 앞 동네 사는 이모 집에 간다고 말을 해주었고 오늘 밤엔 거기서 자고 올 예정이라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자기 집으로 건너오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집에 살고 있으니 눈치 볼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미라 집으로 갔더니 벌써 점심 식사 준비를 다 해놨는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더군요.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저번에 집에 갔을 때 냉장고 속을 잠깐 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반 이상이 김치찌개인 걸 보고 알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제 입속으로 넣어주는데 그 김치찌개 맛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하고 말을 하니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며 장난스럽게 일부러 튕기더라고요. 그 모습은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미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서는 저는 문득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근데 한 번씩 이 집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 사람들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 전 남편과 시동생이라고 말을 해주었고 보는 눈이 많으니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핑계로 자주 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 전 형수인 미라에게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넉넉히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시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거절하고 있다면서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니까 이혼녀라고 시동생까지 찾아와 무시한다며 울먹이며 말을 했고 며칠 전에는 시동생이 또 찾아와 미라에게 들이댔는데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가버렸다면서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보다는 시동생 때문이라도 더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의 말에 왠지 시동생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 그 시동생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또 찾아오면 바로 저희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미라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서로가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미라인 겁니다.
재빨리 문을 열어주니 미라 집에 어떤 남자가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미라를 달래주었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미라는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술장에 있던 양주를 꺼내더니 병채로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고 오빠한테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할게. 내가 전에 했던 시동생 관련된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야. 사실은 결혼 중에 시동생이랑 술을 마시다가 술에 너무 취해버려서 원치 않게 실수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걸 약점으로 잡고 지금까지 이혼한 몇 년 동안 계속 나한테 만남을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시동생이랑 바람을 피우다 들켜버려서 결국 이혼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계속 친정에 알리겠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와서 요구하는데 전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시동생은 뭐라고 구슬렸는지 듣지도 않는답니다. 그러고는 저는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라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진정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미라 집으로 가서 그놈과 대면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미라 집을 들어가서 시동생을 불렀더니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어깨 쫙 펴고 얼굴을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시동생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고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며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형님 아니세요? 저요 저 철민이 하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후배였고 동문회에서 몇 번 봤던 여성인 겁니다. 저는 철민이에게 미라랑 2달 후에 결혼할 계획이니 이제 그만 네 형수 괴롭히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주변에 얼쩡거리지도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철민이는 형수도 좋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저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형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철민이는 미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수없이 용서를 빌었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열심히 때릴 줄 알았던 미라는 동서와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며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곤 철민이를 돌려보내더군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후배를 갑작스럽게 만난 것도 이상하고 미라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이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 일인데 뭔가 찜찜한 마음이 영 가시질 않네요. 그 후배 녀석도 제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건 잘 아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라를 믿고 지금처럼 결혼을 밀어붙여도 될지 고민이 되네요. 현명한 조언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